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에서 편안하게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 좀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영상 좀 자주 올라오니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새 또 좀 이게 좀 귀찮아지면은 영상을 또 많이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영상 자주 올리니까, 좋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영상이 안 올라오면 좀 뭐 바쁜가 보다, 올리기 좀 귀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한 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제가 직접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제 돈을 들여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제작을 이제 처음에 이제 3,000개 만들고, 또 두 번째 이제 3,000개에서 총 6,0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5,000개 정도가 나갔어요. 5,000개 나가서 이제 재고가 한 1,100개 정도 남았는데, 한 4,900개 정도 나가서, 그래서 제가 투자한 돈 1억 정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최소 MOQ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제작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작비, 그 다음에 뭐 디자인비, 뭐 기획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신청하는 뭐 비용 이런 거 다 해서 총 토탈 한 1억 정도 들어간 건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5,000개 정도가 나가서 팔려서 그래도 다 이제 원금 회수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다 수익 구간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요거 좀 부루마블처럼 좀 그 장기적으로 좀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고가 한 1,000개 정도 남았는데, 요게 이제 소진이 되면 요거를 더 찍을지 아니면 그만둘지,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초창기 때는 그래도 좀 팔렸다. 요즘은 좀 뜸해요. 뜸해서 이거를 좀 이제 절판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절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6,000개가 팔리고 이제 끝인 거죠. 재고가 이제 다 소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에 또 없는 제품이 되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제가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저희 아파트 주민이 이거를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건물주 마블 이 단위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온 건데 딱 보니까 이제 주소가 저희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동만 다른, 아마 이제 저를 모르고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 보고. 그래서 그 괜히 택배비 나가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집을 가서 그냥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황당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문 앞에 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소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요것만 딸 나왔으니까 좀 황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제가 집으로 전달을 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게 제가 직접 전달한 경우가 벌써 이 동네 근처는 예전에 한번 또 어디야, 그 애완견 센터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갖다 준 적도 있었고, 멀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아마 제작자가 직접 배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모르시겠죠. 뭐 제가 직접 제작한 사람이 직접 전달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뭐 이제 일상의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익률이 10%다. 수익률 10% 이상이다. 그럼 만약에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은행 적금 금리가 막 요새 3, 4%, 뭐 4%, 5% 고금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도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 특판 예금이다 하더라도 한도가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5% 해봤자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한도가 적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도가 없이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10%가 가능한지. 10%라고 하면은 굉장한 높은 수익률이에요. 왜냐면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 평균 수익률이 연 12%인가 15%
언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복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커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10%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고,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상품이 뭘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품이 뭐냐면, 최근에 원룸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입지가 좋은 지역 중에서 또 한 4년차, 5년차 이제 신축 오피스텔 중에서도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좀 떨어진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지금 한 1억 3,50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빠진 그런 오피스텔인데, 이런 오피스텔이 전세가도 뭐 거의 한 1억 2, 3천, 거의 이제 차이가 안 날 뿐더러, 근데 이런 데가 월세가 지금 한 1000에 75만 원 정도가, 1000에 70에서 7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1000에 70에서 75만 원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월세를 받았던 데는 아니고, 예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물량이 한꺼번에 좀 많이 몰렸던 지역이어서 처음에 월세가 아마 500에 45에서 45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시다시피 5%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처음에 주택임대 사업자 했던 분들이 이제 40에서 45만 원 시작했으면 5%밖에 못 올리니까 월세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예전에는 이제 4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공된 지 한 4년 벌써 넘었으니까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그 주택임대사업자 끝나니까 이제 의무로 5%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시장 가격에 맞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월세가 1000에 70에서 75만 원이 된 거죠. 매매가는 한 1억 3,500 정도인데 불구하고 분양가보다 한 10% 빠져서 1억 3,500인데 분양가는 1억 5천인데 1억 3,500에 월세는 1000에 70에서 7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비교를 해보면 한 6%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수익률 한 10%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도 담보대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담보대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담보대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출이 이자도 좀 비싸고, 그죠? 근데 부동산의 장점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래도 좀 싼 편이에요. 왜냐면 담보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의 담보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이자보다는 금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담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 굉장히 높아요. 뭐 8, 9%, 9%, 10%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 해약금을 가지고도 대출을 받는데도 8, 9%의 9에서 10%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지산업센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 금리를 좀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리가 요즘 어떻죠?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한창보다는.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월세 받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월세 받는 상가나 이게 월세 받는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낮으면 대출 금리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자를 좀 덜 내기니까. 예전에 50만 원 이자를 냈다면 이자가 30만 원 주면 그만큼 20만 원의 더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수익률은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면 1억 3,500에 대출을 뭐 통상 한 60%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9천만 원 나온다 가정해 볼게요. 9천만 원 계산하기 쉽게. 그보다 물론 뭐 8,500 정도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통상 계산하기 쉽게 9천만 원을 잡고, 지금 대출 금리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3.9, 뭐 3.8 이런 상품도 있는데 한 4%로 잡아볼게요. 보수적으로 높게 잡은 거예요. 그냥 좀 높게. 그럼 9천에 4%면 이자가, 대출을 9천에 받았을 때 4% 받으면은 이자가 얼마냐면 1년에 4%면 360이지 않습니까? 1년에 360.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9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이자만 낸다고 했을 때. 물론 원리금 같이 갚으면 이자 플러스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률만 계산했을 때, 이자만 낸다고 했을 때 9천을 4%로 대출 금리로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 이자를 내면 된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매매가가 1억 3천에서 1억 3,500이라고 했죠. 그냥 통상 1억 3,500으로 말씀드릴게요. 1억 3,500인데 9천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 또 받죠. 내가 보증금 1,000만 원 받고 월세가 아까 70에서 75만 원을 했는데 그냥 70만 원을 잡아볼게요. 그냥 낮게. 그러면 대출 9천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으니까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돈은 1억 3,500에 산다고 했을 때 내 돈은 3,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3,500만 원. 근데 여기서 뭐 취득세, 뭐 부대비용 뭐 하면은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4.6%고 하니까 이런 거 다 따지면은 한 그냥 어바웃으로 4천으로 잡을게요. 4천. 그러니까 대출 9천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받으니까 1억이고 1억 3,500만 원짜리 산다고 했을 때 3,500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취득세 뭐 부대비용 하면 500 이상 더 들겠지만 그냥 500으로 그냥 퉁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4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4천만 원. 대출을 9천만 원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대출을 좀 적게 받으면 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대출을 8천만 원 받으면 내 돈이 5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70만 원 중에서 아까 이자가 얼마를 했죠? 9천만 원 받았을 때 4%면은 30만 원 한 달에 이자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은행 이자로, 대출 이자로. 그러면 70만 원 받아서 30만 원 빼면 40만 원이 남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자를 제하고도 40만 원이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였죠?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40만 원을 번다? 4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냐면 480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투자해서 1년에 480을 벌면 수익률이 무려 12%가 나옵니다. 12%. 480 나누기 4천 하면은 아마 12%가 될 거예요. 그죠? 계산기가 없어서 아마, 왜냐면 10%가 4천에 400이잖아요. 근데 4천에 400보다 80만 원 더 받으니까, 그죠? 한 대략 12%가 될 거예요. 계산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480만 원 벌어 들인다. 수익률 12%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앞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4%가 아니라 금리가 3%로 떨어진다? 그럼 수익률이 더 개선이 되는 거죠. 내 월세 받는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2%.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2%면 그거 1년에 480만 원 받는 돈으로 내가 한 8년 정도만 모으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원금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8년이 되면. 근데 이게 원금이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8년 후에 그 오피스텔 가격이 제로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가격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매각을 했다. 그럼 본전에 매각을 했다. 1억 3,500에 사서 그냥 취득세 이런 거 감안해서 1억 4천에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월세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2% 정도의 수익률을 번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이게 가격이, 한 올라줬어요. 한 1억 8천, 1억 9천, 이렇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요거는 별도라는 거죠. 별도 수익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내 양도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연 12%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도 매매 차익까지 두 가지 토끼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이런 투자 방법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왜냐면 그때는 오늘 오피스텔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재미도 많이 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이 와중에도 또 오른 오피스텔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이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왜 많이 눌렸냐면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게, 그 이유가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이 있으면은 양도세, 비과세 이런 게 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해서 기존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이게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용은 이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 특히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걸리적거리는 거죠.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오피스텔 조그만 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봤더니 이 오피스텔 때문에 내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취득세가 18% 혹은 12%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눌려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오피스텔도 DSR에 또 적용이 되면서 이 오피스텔에 대출을 받으면 다른 거 아파트 살 때 DSR 때문에 대출이 좀 덜 나오거나 또 이런 불이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 수익률이 지금
수도권에 아주 좋은 입지에 아주 좋은 서울, 준서울권에 있는 4, 5년 차 된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 무려 12%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변에 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게 보니까 분양가가 최근에 2억 5, 6천이더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건축비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게 그 가격에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분양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기존의 오피스텔이 워낙 싸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지 남는 구조가 된다. 그만큼 땅값이나 자재값이나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을 지려면 예전 분양가만큼의 돈에선 절대 질 수가 없겠구나. 그 말은 뭐냐면 향후 오를 여지도 있다. 언제 오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양도세라든가 이런 취득세 주택수가 배제가 돼야지만 좀 오를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나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내가 이제 살 집도 있고 뭐 더 이상 뭐 아파트로 비과세를 받을 것도 아니고 비과세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살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세팅이 됐다 이러고 더 이상 뭐 아파트로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에 진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나는 지금 내가 살 아파트부터 먼저 사야 돼 이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오피스텔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가 그 비과세가 안 되거나 취득세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풀리기 전까지는. 근데 물론 그런 그 제도나 그런 것도 풀릴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내가 비과세로 옮겨 타야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타야지 이러신 분들은 오피스텔 사면 괜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지 마셔라.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가시는 게 맞다는데 그게 아니라 다만 이제 내가 나는 이미 또 자산 세팅도 끝냈고 살 아파트도 있고 투자용 아파트도 있으니까 오피스텔로 해서 월세 받겠다. 안정적으로 한 달에 1년 연 12%면 나쁘지 않다. 뭐 매매 차익은 오르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분양가 대비 10%에서 1억 3,500. 여기가 제 마지노선이에요. 왜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면은 전세 가격이 이미 이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거의 찐 바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매가가 올라주는 거는 플러스 알파다. 덤이다, 덤. 그렇지 않고 나는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이 맞을 수 있고, 왜냐면 연 10에서 12%의 수익률이면 안정적으로 월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맞을 수 있고,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 훨씬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면 상가가 나가면 몇백만 원 못 받는 거지만 사실 오피스텔은 공실이 거의 없거든요. 입지 좋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공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하기에 좋은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한테는 적합하고 어떤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 판단하는데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